안녕하세요. 디자인 작업이나 문서 편집하실 때 폰트 때문에 골치 아팠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아마 많으실 거예요. 특히 그 유료 구독 폰트 있잖아요. 맞아요. 산돌구름이나 폰코 같은 거 쓰다가 라이센스나 호환성 문제로 좀 불편했던 적? 그렇죠.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시작했던 아주 흥미로운 개인 프로젝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선호성 님이 브런치에 쓰신 대체 폰트 프로젝트 이야기죠. 네, 그 후속들까지 포함해서요.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도전을 넘어서 창작 과정에서의 고민, 또 예상치 못한 결론까지 담겨 있어서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했는데 그 과정과 결과가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죠. 자, 그럼 한번 이 이야기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디자이너나 개발자분들 아니면 새로운 기술 솔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프로젝트가 처음 왜 시작됐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인디자인 같은 프로그램에서 작업할 때요. 그 구독형 폰트를 쓰다가 다른 폰트로 바꾸려면 이게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일일이 다 찾아 바꿔야 하고. 특히 전자책 만들 때는 또 라이센스 제약 때문에 특정 무료 폰트만 써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면 공들여 작업한 디자인이 완전히 그냥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레이아웃 다 틀어지고. 바로 이 지점에서 프로젝트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유료 폰트를 대체할 만한 쓸만한 무료 폰트를 직접 만들고 더 나아가서 기존 디자인 파일에서 폰트를 자동으로 교체해주는 프로그램까지 만들겠다. 이런 구상이었어요. 와, 듣기만 해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폰트 개발에 프로그램 개발까지 꽤 야심찬 계획이었네요. 네, 상당히 큰 목표를 세운 거죠. 단순히 비슷한 느낌의 폰트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 작업물의 폰트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업데이트하는 도구까지 개발하겠다는 거였으니까요. 이야. 그래서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기술 검토, 실제 폰트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사용자 테스트, 출시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단계별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네. 그 오픈 타입 같은 폰트 형식이나 인디자인 파일 구조, .indd나 .iml 이런 거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도 깊어야 했을 텐데요. 당연하죠. 상당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처럼 순탄하게만 흘러가진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 글을 보면 좀 어려움이 느껴지던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한글 폰트의 경우가 문제였어요. 이게 영문 폰트 만드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한글이 훨씬 복잡하니까요. 그렇죠. 영문 알파벳은 조합이랄 게 없지만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 조합으로 글자 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2350자 기분에 확장하면 1172자까지 가니까요. 와, 생각만 해도 벅차네요. 네, 그래서 영문 폰트는 공개된 정보도 많고 해서 유사 폰트 만드는 게 비교적 좀 수월한데 이 복잡한 구조의 한글은 그게 아니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2년이나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려움이 좀 짐작이 가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방향을 틀까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전자책용으로 기존 폰트의 글자 간격, 커닝 값이나 스타일 같은 걸 좀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볼까 하고요. 폰트 자체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걸 좀 활용하는 쪽으로요. 다가가기로 합니다. 유료 폰트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폰트를 직접 만들자. 이렇게 다시 방향을 선회한 거죠. 이야, 대단한데요? 그 어려운 길을 다시 가기로 결심하다니. 네,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그야말로 반전이 일어나죠. 네, 바로 그겁니다. 다른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AI를 활용하면 이게 다른 폰트의 정보를 가져와서 새로운 폰트를 생성하는 작업이 정말 놀랍도록 쉽게 가능하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결론은 쉽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정도로요? 와, 그럼 이제 프로젝트는 거의 다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기술적인 해결책을 찾았으니까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겠죠. 드디어 해결책을 찾았다 하고 계속 진행할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발견 이후에 프로젝트를 계속하는 대신 중단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참 의외였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해결책을 찾았는데 왜 멈췄을까? 네, 왜 그랬을까요? 저자는 이게
자칫하면 남의 것을 훔치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윤리적인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AI가 기존 폰트 데이터를 학습해서 만드는 방식이니까 이게 결국 원본 폰트 저작권이나 창작자의 노력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너무나 쉽게 가능한데 과연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에 봉착한 거죠. 기술의 발전이 창작의 문턱을 확 낮추는 동시에 독창성이나 저작권 같은 기존의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을 목격한 셈입니다. 와우, 깊은 고민이네요. 기술적 가능성과 윤리적 책임 사이에서의 고민.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프로젝트는 어쩌면 시간 낭비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멈추기로 합니다. 멈추고. 그럼 뭘 하기로 했나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더 재미있는 일을 찾기로 한 거죠. 예를 들면 만화 폰트 에디터 같은 다른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식으로요. 결국은 재미라는 개인적인 가치 판단이 작용한 거네요. 네, 기술적인 성취 가능성 앞에서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이게 옳은 방향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자신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인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유료 폰트의 불편함을 해결하려던 한 개발자의 야심찬 프로젝트가 기술적인 돌파구를 딱 찾은 그 순간에 오히려 윤리적인 고민과 재미라는 개인적인 가치에 따라서 중단되는 과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참 목표 달성 직전에 방향을 확 트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 개발의 윤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창작 동기가 과연 어디서 오는지,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만약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대체 솔루션 개발과 원작자의 권리 혹은 그 노력 사이의 경계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또 여러분이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 추진력은 실현 가능성에서 더 크게 오나요? 아니면 개인적인 재미나 의미에서 더 크게 오나요?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